맡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그 턱에다가 가위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최영일 평론가, 손정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그런데 수술을 진짜 그 유명 원장님이 할까? 또는 내 수술을 한다고 정해진 그 의사가 할까? 이 문제 현장 취재한 박형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령 수술이라고 이름 붙였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도한다고, 그 의사가 집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상담하거나 진찰을 할 때 그 네. 환자의 수술을 약속했던 의사, 이 의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환자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네.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는 걸 유령수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다른 예. 사람이 몰래 하다가 심지어 환자가 숨진 사고도. 네. 그러니까 이 유령 수술 괴담이 네. 한 5년 됐어요. 제 기억에는 2014년에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강남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네. 네. 모 여성이 숨졌다더라.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사망자의 친구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네. 이게 여고생이. 일파만파 커졌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괴담이 돌기 시작한 게 이렇게 이 변을 당한 환자가 200~300명 된다더라 하는 네. 이야기가 퍼진 게 5년 전입니다. 그 병원에서 이 박 기자 취재도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여고생이 숨지게 된 사건의 계기가 유령수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게 2013년 딱 이맘때입니다. 네. 그 12월 9일 눈과 코 수술을 받았는데요. 별로 이렇게 어려울 것 없는 네. 그 수술이죠. 여고생이. 눈과 코 수술은. 네. 예, 예. 그런데 뇌사 상태에 빠져서 몇 달 후에 사망했다. 네.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요. 네. 당시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진상조사를 한 이유는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성형외과 업계에서 들려왔는데 그 당시에 그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하필 그 병원이었다. 네. 그리고 그 강남의 병원에서 유명 병원. 네. 그 병원에서 여고생이 눈과 코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네. 예. 조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죠. 네. 그리고 조사를 벌이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후의 대처 상황이라든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유령 수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사가 사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폭로됐죠. 다른 의사가 들어오고. 예,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시스템으로 네. 확실하게 딱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수술을. 네. 예. 이 병원 특이하게 수술실이 방 하나에 침대가 2개로 돼 있고 가운데 커튼이 있다고요. 그런 수술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실이 한 10개 이것도 정도가 되는데요. 의심스럽네. 그렇죠. 이거는 일단 불법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전문의들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저희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입수한 도면을 가지고 CG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방아에? 그러니까 칸막이 사이를 두고 수술대가 2개가 있죠. 네. 이른바 공장식 수술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들어가 보면 저렇게 간이 칸막이를 상대로 네. 수술대가 둘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수술실을 찍은 핸드폰 영상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오른쪽을 이제 비칠 텐데요. 여기 네. 수술을 하고 있죠. 네. 수술을 하고 있고 옆 수술대에는 방금 수술을 마친 듯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커튼 옆에서 막 코 수술하는 소리 들리고. 네. 이야, 이 굉장히
성형수술이라는 게 작은 수술도 있지만 큰 수술도 많은데 지방흡입 이런 그렇죠. 건 굉장히 큰 수술인데 저렇게 근데 저게 불법입니까?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하나의 수술대 그 하나의 방에 이제 2개의 수술대를 놓는 걸 왜 금지시키냐면은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간을 네. 절약하기 위해서 저렇게 칸막이 수술로 공장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절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간들이 축소되고 감염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위법하다,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협소한 공간일까요? 왜 저 병원의 의사는 수술실을 나눠서 양쪽에 마치 한 명이 다 그렇죠.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데 박 기자가 실제 유령 수술이 이루어지는 현장 화면을 입수했다고요. 이 병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입니까? 다른 병원입니다. 다른 병원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일단 화면을 보시죠. 지금 이 집도하고 있는 의사는 네. 환자가 수술을 받기로 했던 의사가 아닙니다. 젊은 의사죠. 아, 원래 저 의사가 진짜 의사고 아닙니다. 저 사람도 아니에요. 저 2명 전부 유령 의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원장입니다. 네. 수술이 끝날 때쯤에 와서 네, 네. 이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 피해자들은 지금 앞에 그러니까 제가 예. 정확히 이해했습니까? 앞에 했던 유령 의사라고 평할까요? 의사 B가 이거 지방을 흡입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사가 와서 근육인지 이게 뭔지 지방인지도 잘 구별을 못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진짜 그 원장이 와서 야 왜 이렇게 망쳐놨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났니? 지금 예, 이렇게 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을 상대로. 그렇죠. 굉장히 그 억양도 일상적이죠. 네. 예,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무슨 실습 의대에서 무슨 동물 실습 하듯이 그것이 임상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유령 수술에 중국 의사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네, 이건 그 병원입니까? 또 다른 병원입니까?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입니까? 예.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저희들도 취재를 하다가 사실은 중국 동포라고 표현하는데 조선족 출신의 중국 의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슴 수술에 가슴 보형물을 넣는 것만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다 하더라. 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제보였습니다.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중국 의사를 꽤 오랫동안 추적을 했는데요. 취재 도중에 이 병원의 수술실을 찍은 핸드폰 영상에서 네. 노승우라고 하는 저 사람이 발견됩니다. 중국어로 환자한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포 조선족 의사. 예, 네, 조선족 출신의 의사. 중국 의사입니다. 네. 어디서 일한다고요? 강남에서요? 아니면 어디 성형외과요?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강남에서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수술 받은 분 중에는 저 사람한테 수술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저 불법이라면서요? 당연히 불법이겠죠? 네, 가슴 수술을 집도의한 게 중국의 이제 동포인데 중국의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의료행위라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불법이다 보니까 이 환자한테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집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설명 일부 의무안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령 수술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 일정표를 한번 보면서 박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지금 2014년 1월 11일이 나오죠. 네. 신사옥에서 이루어진 수술인데 예, 그렇습니다. 누가 오전 봐도 큰 10시인데요. 병원이에요. 네. 예. 임모 원장의 수술이 4시간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가 오전 10시에 한꺼번에 잡혀 있습니다. 네. 분신술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이 임모 원장은 뭐 여기저기 병실에 계속 다니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식대로라면은 4시간짜리 수술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는 수술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12시에도 또 2시간짜리 수술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고 이 원장은 마치 점검하듯이 상당히 드나든다. 강력하게 의심이 되죠. 네. 1월 28일도 마찬가지고요. 12시에 수술 2건, 오후 7시에도 수술 2건이 동시에 잡혀 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10시에 3시간짜리, 1시간짜리 네. 윤모 원장이
동시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전문의들은 이 수술 스케줄 표를 네. 대리 수술, 유령 수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돈 많이 벌려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다 돈의 동기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유령 수술을 할 때랑 그냥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때랑 네. 수입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게는 10배 이상 네.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했던 그 병원의 근로계약서인데요. 네. 근로계약서에도 유령 수술과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 고객이 집도의로 알며 집도를 실제로 시행한 경우, 그러니까 상담과 수술을 하면요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게 5%고요. 네. 내가 상담을 했는데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넘긴다. 그러면 3%를 받습니다. 상담은 안 했는데 수술만 했다. 유령 의사를 했다는 거죠. 2%를 받고요. 이렇게 급여 명세표를 네. 보셔도요. 기분, 인센티브.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의령 수술을 했을 때 테이큰 인센티브, 본인이 유령 수술을 했을 때로 네.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상담이 중요하냐? 상담 잘해야 수술이 늘어요. 수술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담을 못하고 상담자의 영업력에 의존하는 원장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상담이지 수술이 아니다. 수술을 하다가도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뛰어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리 수술이 횡행하게 된 거죠. 이어서 피해자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준비됐으면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간 것도 그 인터넷에서 원장을 보고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본인이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 진찰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원장이 VIP들만 수술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수술을 안 해준다. 근데 딱 저까지는 그 전에 와가지고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해줄 거다. 코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쪽까지 인중 쪽까지 이게 물이 차는 느낌이 들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는 그런 감각인데 얼굴 전체가 경련이 막 일어나가지고 마비가 오고 막 그래서 수영장 같은 데는 거의 못 가죠. 입천장 구강과 코, 비강 사이에 길이 열려서 뚫려서 괴사가 일어나서 입으로 먹은 음식이 코로 흘러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내부의 상태를 보시더니 이런 수술 이렇게 해놓을 수 있나? 10년 전 아이기보다 더 못 해놨네. 이거 다른 사람 손 빌린 것 같은데 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비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 기자 보시기에 정부가 정기 점검도 좀 하고 이 실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에 2015년 2월 달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 1회 이상 미용 성형 실태 조사를 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복지부에 했습니까? 안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뭐 다행인 점은 저희가 이번 보도를 하고 난 후에 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저희가 자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현 기자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